자, 이렇게 긴급 이슈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좀 바로 오늘 도착한 사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이자 직장인이자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요즘 CF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달리기만 해서는 여유롭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연 읽고 있는 겁니다. 자, 투자는 아무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종잣돈이 많지 않은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고요. 어쩔 수 없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도 역시 쉽지가 않더군요. 너무 어렵고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저기 주식 정보 카페나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생코. 자, 오늘부터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 이제 2차 게임 시작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런 문자가 계속 오다 보니 이 셈코라는 종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 제 친구에게 물어보게 됐죠. 누구누구 엄마야, 오늘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 종목 괜찮은 거야? 뭐 나라고 뭐 안 하. 뭐 생코 이거 공항 도어 시스템하고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아시아나 항공 인수 뭐 이런 걸로 연관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조금만 해봐. 뭐 나도 생코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우리 조금씩만 한번 들어가 보자 한번. 그럴까? 그런데 이 종목 무지 많이 올랐는데 위험하지는 않겠지? 뭐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도 있잖아. 뭐 이런 게 주로 갈 때 더 가더라고. 조금씩이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어때 뭐. 그래, 그럼 누구누구 엄마 따라서 100만 원치 매수해볼게. 그렇게 셈코란 종목을 31,000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문자는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또 생코 해야 되는 거죠? 네. 생코 잠시 조정입니다. 여기만 버티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날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급락하면서 3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누구누구 엄마야? 이거 너무 급락한다. 너 평단가 얼마야? 평단가가 무슨 말이야? 아, 너가 산 평균 단가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가. 31,000원에 내가 샀거든.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15%로 넘어갔어. 어떡하지? 그럼 뭐 추가하면서 좀 더 해봐. 이거 추가로 더 사면 평균 단가 좀 낮추면 조금 상승하면 바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이 종목 별로인 것 같아서 우리 빨리 빠져나오자. 이거 나도 추가 매수해야 되겠어. 그래. 자,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또 급락을 하니까 또다시 정체불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셈코. 생코 25,000원에서 비중 추가로 더 삽니다. 고체로 터집니다. 마침 문자에서도 추가로 매수하라고 하길래 저는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2만 원까지 또 밀렸죠. 안타깝습니다.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사이에서 저는 4번의 추가 매수를 했고 어느덧 100만 원 투자한다는 것이 1000만 원까지 지금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다른 종목들의 2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1000만 원을 더 투자한 거죠. 지금 여기서 주가는 또다시 급락해서 이제는 15,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제 매수가는 26,500원인 상태였죠. 무려 마이너스 40%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 네. 사실 시장도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문자를 사실 저도 많이 받고요.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무작위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김 부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아까 이 상황극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극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MC님도 뭐 중간에 상황극 했다 뭐 이렇게 자꾸 섞으니까 시청자분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 내용이 어떤 거냐면 생코라는 종목을 문자로 왔다고 해요. 무조건 사라고 왔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아마 이거 제 주변 사람 거의 대부분 받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고 이렇게 보내는 건지. 근데 무작위 문자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용 저도 이 문자 받아봐서 아는데요. 그 거의 모든 내용이 대부분이 이렇게 사라 무조건 이렇게 사라인데
이게 특급 정보가 곧 터진다고 하고 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들이 다 하는 정보는 특급 정보가 아닌데. 그렇죠. 일단 의심해보고 맞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 의심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추가 매수해서 이제 좀 계속 돈을 막 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6,500원 매수가에 15,000까지 밀렸는데 사실 오늘 생코 10,000원 깨졌거든요, 오늘. 이게 사연이 보내신 좀 되신 네. 것 같아서 오늘 또 폭락했습니다. 또 폭락해가지고. 여튼 제가 나중에 이 종목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1급 정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발 좀, 이런 거는 일단 오면 의심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김보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1급 정보가 아니다. 꼭 좀 유의해 주시고요. 자, 강성신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보니까 일단 유사 투자 자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제 뿌린 문자로 보여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본시장법이 이제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투자 자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뭐 인가를 받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한테 문자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이분이 합법적으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그런 회사의 직원이라면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네. 맛보면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은 괜찮아요.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광고라고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무료 문자인 것 같거든요. 이게 무료 문자인 경우는 이제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발신자는 근데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표시까지 꼭 같이 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라면 일단 의심부터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어떻게 보면은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업체 혹은 불법적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를 보냄으로써 이로 인해서 좀 어떤 금원이나 이런 거를 편취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고 걸러보시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팸 차단 그 어플 같은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다운을 받아보시면 그 스팸 신고가 된 건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뜨거든요. 그 번호한테 전화가 오면. 그럼 아무래도 그 스팸 신고 건수가 많은 번호일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거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수신 거부 문자에 대해서는 이제 꼭 확인을 하라는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에요. 네, 저부터 해야 네, 되냐? 김 보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쌤코. 네, 제가 생코 역할이니까 생코를 보낸 회사 역할인 거죠, 제가. 예. 그 생코를 보낸 회사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들어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생코. 이제 마지막 흔들기입니다. 추가 매수하시면 곧 급등합니다. 제가 30대 워킹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리리리. 제가 당신들이 사라고 샀는데 지금 손실이 너무 커요. 세상에 이 쌤코 당신들이 무조건 수익 난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저네요. 예. 네, 업체 담당자 이렇게 추가 해주셔야 매수했으면 돼요. 지금 손실이 클 리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40%가 넘는데 아유, 계속 분할 매수했으면 지금 조금 마이너스인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당신들이 보낸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처음에 비중 얼마, 아니면 총 투자금 얼마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제대로 말씀도 안 해놓고 지금 무슨 하늘에서 돈이 쏟아집니까? 이 추가 매수 계속하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처음에 문자가 올 때 저희한테 뭐 물어보시고 뭐 전화해서 물어보셨으면 문제 없잖아요. 이 보세요. 그쪽 지금 말대로 분할 매수했다고 해도 손실이 30%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뭐 분할 매수 문자 나갔을 때 연락을 주셔서 정확히 어떻게 분할 매수하라고 했는지 물어보셨어야죠. 그리고 저희 말씀대로 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나신 분도 많아요. 아니 그럼 그 수익 난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면 그 HTS 계좌라도 보여주시던가요.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연이 끝나네. 예.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안타까운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친구와 마지막으로 문자를 하나 했네요. 누누가 엄마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전화에 따졌더니 오히려 자기들의 수익이래. 참나 어이가 없어서 라고 하셨네요. 너 때문에 손실이 지금 50%가 넘어 지금. 너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며. 그래도 너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보다도 손실이 많아? 아니, 내가 벌기는 무슨 지금 다른 종목에 손실 난 게 더 많아.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제일 문제야 지금.
이래서 자기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하고요. 요즘 너무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이 남편한테 정말 좋은 옷,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갈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 업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 샘코란 종목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이 끝났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네요. 자, 일단 이 샘코라는 종목 한마디로 상당히 지금 답답하다, 슬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김본사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지금 3만 원부터 거의 지금 보시면 10,000원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생코 한번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법적인 거 뭐 얘기를 좀 못 드리겠고 일단 차트로 뭐 얘기. 생코 사실 종목이 대폭락했어요, 대폭락. 그러니까 이분 진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종목은 어떻게든 뭐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보니까 아까 문자 날짜를 보니까 6월 20일로 돼 있던데 6월 20일 이때거든요. 이때 거의 33,000원 이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때쯤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네. 근데 이제 계속 밀릴 때마다 계속 사라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문자가. 저는 이제 왜 스팸을 안 했냐. 내가 볼 땐 떨어질 것 같은데 얘네가 언제까지 보내나 보려고 계속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쭉 밀리더라고요. 쭉 밀리다가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밀렸는데 생코가 왜 급등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급등했냐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도어 시스템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차폐 도어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병균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항에서 이렇게 도어 시스템으로 막는 이런 거 위주로 현재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슈가 엄청난 수익을 갖다 주거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그런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지 테마 불어서 붙은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네. 시장 주도주도 아니고 이 종목이 개별 기업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급등 이런 거 같은 경우 철저한 기술적 분석과 비중 조절 행명인데요. 이런 종목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이 종목의 저점이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에서 3만 원 넘게 오면 6배 넘게 오른 거예요. 6배 넘게 오른 이 종목을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종목을 이렇게 용기 있게 들어간 것도 문제고. 네. 아까 뭐 친구분이 뭐 주식 좀 하셨다는데 저한테 그 친구도 똑같아요. 제가 두 분 다 똑같은 분들인데 네. 아니 이런 종목은요 간단합니다. 제가 좀 차트를 조금 기술적으로 좀 하는 방법을 좀 얘기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서 이런 종목은 계속 5일선 맞고 오르고 5일선 맞고 오르고 5일선 맞고 오르고 계속 5일선 터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5일선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5월 20일 날 문자를 받으셨어도 6월 24일 날이면 5일선 깨고 내려갔잖아요. 네. 이때 손절을 못했으면 최소한 6월 25일에는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으셨을 텐데 이때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다고 이걸 추가 매수하네. 그러니까 이걸 문자를 보내신 곳은 기술적 분석에 차트 분석에 단 1도 모르시는 분이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무나 걸려라. 내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주로 시세 조정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갖고 있고 자기들은 팔고 남들한테 막 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더 변호사님이 아마 법적으로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런 시세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의 비중 뭐 10%도 사실 아까운데 한 최대 많아봐야 비중 10% 그 다음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해라. 저는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코 안 갑니다. 안 가요. 지금 9,160원까지 갔어요.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이 샘코 사실상 이 무차별 매수 추천 문자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샘코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연이 끝났는데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해놓고 사실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 주식 투자를 해놓고 추천을 했던 곳에서 이제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게 좀 사실상 어떻게 100%가 되겠나요? 근데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유사 투자자문 특성상 이제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냥 직접 말 본인들이 그대로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자문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결국에는 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로 인해서 문자를 발송한 사람한테 내 손실이 당신으로 인한 손해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마치 이제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문자를 발송한 정보 제공자가 이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챙겨가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원금 보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유사수신법 관련해서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오른다? 네. 뭐 무조건 오른다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매수가에 사서 이거보다는 무조건 오른다. 어떻게 보면은 원금 보장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단 제가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제가 따라서는. 요거 예, 사연 막 지금 막 읽으면서 아 생코구나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캡처해가지고 화면에 띄워봤거든요. 변호사님 한번 봐보시면 이런 거 어떤가요? 아무 걱정하시고 싹 쓸어 담아 놓으세요. 뭐 이렇게 대랠리 시작합니다. 무조건 돌파합니다. 아, 여기 월요일 정확히 2만 원 돌파 감. 뭐 이런 얘기 써놨는데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네, 정확히 무조건 이런 이거는 언어가 원금 있잖아요. 보장을 이런- 내가 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망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네, 머리 포인트일 잘 것 썼나 같은데 보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머리 굴려서 썼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문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들한테 기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 편취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챙겼을 때 기망으로 인한 수수료의 챙김은 곧 어떻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 생코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사라고 그러고 지들은 팔고 뭐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내가 자문을 해줬지만 만약에 자문을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그거를 사야만 하는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자 자신이 본인의 산 거니까.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은.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본이고 투자와 사기를 가르는 좀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정보를 줬어요. 정보를 줘서 나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내 돈을 투자를 했어요.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리스크까지 본인이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상대방이 어떤 불법의 고의를 가지고 나를 기망해서 내 돈을 편취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그건 이제 상대방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서 보면 만약에 이 문자 발송자가 적법하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법한 방식으로 문자 발송을 했고요. 그 와중에 약간의 뭐 이런 양념 같은 게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기망행위로까지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허위 광고로까지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손실 위험 부담은 개인이 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도 좀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 줄 솔루션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짧게 부탁드리게 김문수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걸 보면서 이제 한 줄 솔루션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막 솔루션 드리기 전에 이제 만약에 고민 있으시면 이 변호사님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자분이 저희 한 줄 솔루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면 왜 나한테 알려줬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조건 수익이 나면 내 돈으로 내가 하지. 저도 정말 확신이 생기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이건 진짜 올라갈 것 같아.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절대로. 예. 예. 그런 게 있으면 예, 제 돈으로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한테 안 알려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고요. 강성시 변호사께서는 이제 한 줄 솔루션을 어떤 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결국에는 과신이나 맹신이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적인 어떤 절차를 통하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좀 조심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 같은 걸 설치하셔서 걸을 수 있는 거는 좀 미리 걸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